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우리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거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신선하지 않으면 그만큼 영양 성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의 수분을 날려 건조 상태로 먹어도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과일과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영양소는 농축이 되는 건데요. 영양소는 보존하면서 부피는 줄어들게 되니까 휴대와 보관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네, 제대로 건조시키기만 하면 실온에서 최대 1년까지 보관도 가능하다는데요. 농가에서는 2차 가공한 상품에 대한 판매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몸에 나쁜 패스트푸드나 과자 대신에 간식을 우리 농산물로 드시면 더욱더 좋겠죠. 네. 자, 지금 이 시각 우리가 조금 또 분위기를 들어봐야겠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영하로 뚝 떨어지나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가락동에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요일 반입량이 좀 어제보다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분위기는 우리 오 박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오상균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소 박사님. 네. 경매사님, 좀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요, 경매장을. 네. 어제보다도 좀 양이 그래도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은요? 맞습니다. 좀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좀 산지의 작업량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양은 시장 반입량은 그제보다는 좀 눈에 띄게 좀 줄었네요. 네, 많이 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날도 날이지만은 날씨가 갑자기 네. 이번 주 접어들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네. 이럴 땐 더 소비가 좀 심리가 좀 위축되죠, 이 시기에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도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지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날씨 너무 추우니까 좀 일을 조금만 하시고 쉬세요.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다 용돈이나 보니까 보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쉬라는 얘기를요. 용돈 보내면서 그러시겠죠. 보내면서. 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 외국인 노동자들 좀 수급도 좀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좀 하루속히 이 가락동에도 전반적인 모든 지역에도 좀 봄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 시기에 좀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눈에 띄게 이 나물들이 좀 많이 보여요, 경매사님? 그렇죠. 지금 이제 과채류나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작업 상황이 조금 더디고 해가지고 좀 줄어드는데 생봄나물류들은 전반적으로 좀 양이 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생동감 있는 우리 봄나물류들을 먹고 이 코로나19나 이런 거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들어서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요. 면역력이 좋다, 많은 영양제들 좀 챙겨 드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농산물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특히 싱싱한 그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면역력이 또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또 어떤 또 나쁜 균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텀이 생기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끈이를 잘 챙겨 먹어야 면역력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좀 힘차게 좀 좋은 소식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잠시 우리 경매사님과 봄나물 하면 또 대표적인 어떤 나물이죠? 냉이. 네, 냉이 소식 준비된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뭐 방금 다녀왔던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이제 도매시장인데요. 네. 박현 아나운서 혹시 간이 공판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이 공판장이요? 네. 간이 공판장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간소한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네. 곳인가요? 뭐 대규모로 농사 짓는 네.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으시지만 아직은 소규모 농업인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요. 산청군 농협에서 소량의 작물을 경매할 수 있는 간이 공판장을 운영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산청군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종호 회장입니다. 네, 현재- 반갑습니다. 이 간이 공판장에서 이제 경매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 간이 경매장은 그 특박 작물 소독하라는 목표를 두고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산청군은 청정 지역이라는 자연 조건 아래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 양파, 꽃감 및 시설하우스에 소독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지역 농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간이 공판장으로 반입되는 작물 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농가에서 간이 공판장에 지금 출하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이 지역 특산물인 취나물, 깻잎, 애호박 등이 출하되고 있고요. 3월이 되면 쑥, 모이 등 자연에서 자란 봄나물이 많이 출하가 됩니다. 이후에는 두릅, 엄나무순 등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나물류가 주 출하 품목입니다. 그리고 주로 출하하시는 분들은 고령의 농가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나 대농가들의 경우는 법정 공판장으로 출하가 쉬운 편인데 이분들은 농사를 지어도 수송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그동안 판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각 지점에서 현재 수거까지 하여 경매장 출하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쑥 한 봉지, 모이 한 봉지 이렇게도 많이 출하를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소량의 농산물들인데 네. 이렇게 간이 공판장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소규모의 농가들은 어떻게 주로 판로를 좀 찾았었나요? 간이 공판장이 생기기 전에는 장날에 내다 파시거나 인근 진주에 있는 법정 공판장에 출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이나 수송의 어려움이 있어서 판매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네. 결국 뭐 간이 공판장 출하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판로 걱정뿐 아니라 소득에도 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간이 경매장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취나물 농가가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 기존 상인들과 거래를 했을 때보다 간이 경매장 출하 시 농가 수치 가격이 20% 정도 상승되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소득이 안 되었던 쑥이나 모이 등을 출하하시고 이런 것도 돈이 된다면서 출하 주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직간접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업인들은 간이 공판장으로 출하를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중도매인들의 이 작물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 간이 공판장이 개장을 한 지 올해 3년째입니다. 첫 해 중매인 5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10명 정도가 경매에 참여 중이십니다. 인근 진주를 비롯해가지고 마산, 대구, 부산에서 참여를 하십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좋은 상품이 출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상품들이 출하가 되어 중매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농산물 간이 공판장의 향후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그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이랑 그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액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농가분들께 간이 공판장 덕분에 살기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저희의 1차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데 간이 경매장이 큰 밑거름이 되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네, 뭐 아마 지금도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간이 공판장 덕분에 살기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두 곳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알아보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냉이와 딸기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64톤, 과일과자 807톤, 일반 채소는 3695톤 반입됐습니다. 총 576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었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608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부터 보시죠. 193.8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31.8톤을 기록했었고요. 물량 좀 더 줄었습니다. 138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456원, 최고가 9,700원, 최저가는 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9,456원이고요.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죠. 262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2월 13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00원 넘어서면서 11,100원까지도 기록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2월 15일 때는 10,000원 아래 9,100원까지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600원 정도 더 올랐고요. 오늘 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3,300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는 거의 8,000원, 9,000원대 선에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올해 시세 높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1월 30일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올해 시세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9,456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부추입니다. 78.2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84.27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줄었습니다. 영양부추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506원입니다. 최고가 1,550원, 최저가는 1,45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1,506원,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어제 평균가 1,363원이네요. 지금 보시면 143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영양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월 13일이 1,050원이었는데 소폭 오르기 시작하다가 2월 16일 기점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 1,550원까지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3,246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크게 떨어지면서 2월 7일 때는 1,000원 아래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950원으로 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다가 그래도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50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살펴보죠. 287.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422.3톤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물량이 135톤 정도 더 감소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56원이고요. 최고가는 1,340원, 최저가는 1,0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156원이고요. 어제는 929원이었습니다. 역시나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어제보다 227원 더 상승하면서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대파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2월 15일이 940원, 1,000원 아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랐죠. 특히나 16일 기점으로 더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00원도 넘어섰고 1,300원까지 넘어서면서 1,34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자,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의 이동하는 부분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보시면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긴 했지만 지금 그래프만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또 기간을 비교해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고추도 보겠습니다. 103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38.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5.55톤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3,518원입니다. 최고가 68,000원, 최저가는 6만 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54,000원대였네요. 오늘 평균가 6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9,002원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 63,518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48,000원이었네요.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 그래프 보시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16일 때까지 약간의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다시 16일부터 다 오르기 시작했고요. 오늘 가격 68,000원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막고추 밀양시가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7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창녕군이 가장 높네요. 58,47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풋고추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8,859원, 최고가는 106,000원, 최저가는 8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98,859원이고요.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9,434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풋고추 보시다시피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51,000원이었던 시세가 오늘 106,000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동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1만 1,000원이고요. 평균가는 93,14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냉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죠. 네, 냉이 오늘 5.2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5.1톤 정도 되고요. 물량 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0.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6,306원이고요. 최고가 44,000원, 최저가는 3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6,306원이고요. 어제 35,409원이었던 시세가 보시다시피 897원 더 오른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냉이 4kg 상품 기준인데 냉이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13일 39,000원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올랐었는데 역시나 16일 기점으로 좀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4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44,71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세 보시면 역시나 4만 원대긴 한데 한 4만 1,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1월 20일부터 1월 28일 이때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28일 기점으로 좀 올해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반대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2월 3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해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간격을 줄여냈고요. 2월 11일 기점으로 오늘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태안군이 최고가 4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당진시가 가장 높네요. 31,50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향긋한 보이시죠? 냉이입니다. 사실 봄나물의 대표적인 나물 하면은 또 이렇게 달래와 제가 들고 있는 이 냉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데도 날은 춥지만 입김은 나지만요 얼마나 은은한 냉이 향이 감도는지 모릅니다. 자, 이 냉이 소식은요 우리 오상균 경매사님 다시 모셔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상균입니다.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냉이바람 분다. 그냥 원래대로 좀 하세요 좀. 아니 정말로 아니 달래에도 뭐 향이지만 이 냉이는 정말 향으로 먹는 나물 같아요. 어쩜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향이 아주 좋죠. 네. 냉이가 요즘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뭐 달래 된장국, 그다음에 달래 튀김, 달래 무침 이런 거 여러 가지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냉이를 얘기하는데 뭘 달래 무침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 예. 네, 그거 달래 죄송해요. 무침도 먹고 예. 냉이로. 네. 냉이 튀김 있죠. 네네. 요즘 저기 뭐 어린 애들도 이 냉이 튀김을 해놓으면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뭐 이렇게 뭐 국이나 된장국이나 네. 무침이 아니고 이걸 튀겨요? 튀겨서 부침가루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튀겨놓으면 애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 그 냉이 향이 이게 이제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젊은층이나 어린 애들도 냉이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가락동에는요 냉이뿐만이 아니라 봄나물로 지금 가득합니다. 네. 뭐 방풍도 있고요, 속새도 있고요. 또 뭐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뭐 모이나물, 취나물, 뭐 달래, 네. 예, 뭐 쑥, 뭐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날씨는 사실 좀 기온이 뚝 떨어져서 몸을 좀 움츠리긴 하지만요. 네. 지금 가락동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주보다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발길이 좀 많이 끊겼던 가락동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보여요. 네, 네. 그렇죠. 좀 네. 발주도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춘도 지나고 대보름도 지나고 날씨는 좀 일시적으로 추워졌긴 했지만 아마 그 몸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움츠렸다가 너무 방어적으로 들었다 약간 좀 이제 안심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또 긴밀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해서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조금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네. 네. 아주 조금입니다. 좀 더 그냥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고요. 네. 한쪽에서는 지금 엽채류 경매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죠. 냉이 경매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경매사님? 지금 내미 경매도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많이 이제 그 살아나면서 구매력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정말 살아났어요.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분위기하고도 좀 이번 주 확실히 달라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비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양도 늘어나고 있고 시세도 오르고 있고. 네. 정말로요. 지금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봄나물들, 특히 나물류들이 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냉이는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지금 냉이는 지난주 일평균 3톤 정도 그 반입이 됐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 일평균 5톤으로 한 2톤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냉이로요. 네. 2톤 가까이 좀 늘어났다는 건 그렇죠.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났죠. 네, 꽤 많이 늘어났지만 지난주 대비 물론 2톤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하고 좀 양을 비교하자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전년도 비해서 좀 평년 대비해가지고 사실 좀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좀 전반적으로 나오는 냉이들이 질이 좋아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그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건 전년도보다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자, 시세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오늘 냉이의 경락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난주 4kg 박스 특 기준해서 한 27,000원대 평균 경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금 한 5,000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평균적으로 32,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하고 하면서 냉이가 좀 단단해지고 또 이 향이 강해지면서 그리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좀 오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품 기준이고요. 4kg 네. 기준에서 지난주보다 상승한 오늘 32,000원까지 네. 지금 나왔습니다. 네. 와, 시세 좋아요. 지금 32,000원 시세면은 뭐 냉이 시세로는 지금 무리 없이 경매가 잘 지금 펼쳐지고 있다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오늘 어떻게 중도매인들의 경매 참여도가 좀 많이 높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도매들은 이제 봄나물 시즌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봄나물은 또 우리 공판장이 가장 강한 품목이기 때문에 한 거기 우리한테 등록된 중도매 한 60명 정도 되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들 한 50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뒤숭숭하고 소비가 좀 이렇게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은 우리 중도매들의 참여율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냉이 경매는 뭐 무려 한 50여 분이 참여해서 경매를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32,000원 정도 시세가 지금 받쳐주는 상황입니다. 네. 품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도 이걸 흔들었더니 얘가 좀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그런가요? 네. 얘가... 뒤에 지금 좋은 냉이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네. 네. 잡으세요. 와, 아니 보면은 네.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아. 와, 좋다 이거. 경화 씨 지금 시장 경력 얼마죠? 2년. 차죠. 예. 아, 아직 3년이 안 됐구나. 조금 좀 더 좀 좋은 거죠. 예, 좀 지나야 되겠네요. 이건 사실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 경화 씨처럼 좀 아담하고 이쁘잖아요. 이쪽 쪽 딱 봐도 야, 이게 정품이구나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건데 이제 우리 경화 씨가 아무래도 이제 농담을 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세가 잘 나오는 냉이고요. 이쪽 오른쪽 곳은 좀 우짜라 가지고 좀 너무 크죠. 예, 약간 좀 풀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좋은 거. 네. 그래서 이게 풀냉이 이제 이쪽 게 참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경화시 있는 쪽에 있는 이 참냉이가 주로 이 정도면은 4만 원대 이상. 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풀냉이는 시세가 이제 평균 단가 지금 32,000원인데 한 16,000원, 7,000원, 8,000원대. 예, 참 시세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그래서 향을 맡아보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여주세요. 네. 큰 거 하나 보여주세요. 아, 앞으로. 그럴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뭐든 이제 큼직큼직하면은 항상 네. 시세가 좋아서 네. 야 이거는 오늘 최고가를 받았나 싶었더니 네. 오히려 제가 들고 있는 요 작은 냉이, 아담한 냉이가 오히려 그렇죠. 더 좋은 시세를 받는다 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쓸데없이 너무 우짜랗고 약간 이제 파랗고 너무 연하고 이런 것은 사실 좀 우리가 튀김을 하기도 조금 어중간하고 네. 찌개 넣기도 좀 어중간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꺾인 부분도 있고 예, 조직이 연해가지고 향이 또 이쪽 참냉이가 강하고 이쪽 풀냉이는 좀 약합니다. 자 맡아볼게요. 지금 제가 네. 이거 은은한데 그 큰 거 한번 코 옆으로 네네. 이거 좀 거의 안 나죠. 농담이 아니고 네. 향이 네. 안 나요 냉인데? 네, 향이 거의 안 나. 풀냉이는 안 나고 아. 참냉이 쪽이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좀 똑같이 노지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네. 그 하우스에서 자라는 건데요. 네, 경아 씨. 요거는 예, 예. 네, 두 개 다. 지금 현재 두 개 다 예, 하우스에서 자라는 건데 예. 요것은 하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환기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안 시켜주면 이렇게 우짜라게 되고 이런 건 이제 적절히 환기도 많이 시켜주고 정성을 들여서 키운 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냉이, 이쪽은 좀 정성이 좀 덜 들어간 냉이, 이쪽에 이제 다른 걸 아마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냉이를 보면은요 하늘을 봐도 네. 이렇게 좀 아담한 요 참냉이죠. 요게 지금 사랑을 받고요. 네. 근데 아까 교무사님이 노지에서 자랐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예. 노지가 아니고 예. 하우스. 하우스. 네. 예. 어쨌든 지금요 요런 냉이들을 좀 잘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셔야만이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시세 지금 뭐 나쁘지 않거든요. 32,000원 경락가. 네. 이 흐름 계속 이어지겠죠, 교무사님? 네, 다음 주에도 강보합세로 유지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이는요 이 봄답게 날씨는 춥지만요 지금 제철을 만났습니다. 정말 맛있는 향긋한 냉이로 맛있는 된장국 어떠실까요? 이상 냉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냉이를 튀김으로도 먹는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네, 맛있어요. 집에서 꼭 한번 좀 드셔보세요.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냉이 같은 경우는 이경아 팜캐스터뿐 아니라 조혜담 리포터가 지역 공판장을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역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화요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조혜담 리포터가 어느 지역 공판장에 나가 있는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풀리나 했는데요. 또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럽게 눈 소식이 있고 이렇게 또 입김 보이시나요? 네, 상당히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잘 견뎌야 또 산뜻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추위 속에서도 맛과 영양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냉이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곧바로 나물 경매사님 최서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농산의 박기호 부장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작으신가요? 아, 경매할 땐 큽니다. 네, 경매할 때 또 열심히 또 경매를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경매사님 저희가 좀 인천까지 또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인천하면 관문 도시나 또 다름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 많은 중도매인들이 좀 고민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모든 농산물들의 경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저번 주에 약간 좀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뭐 조금 회복되는 회복세가 좀 보입니다. 네, 뭐 이제는 또 극복을 해야 될, 또 이겨내야 할 단계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우리 또 농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경매사님 좀 날씨가요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추우시죠? 네, 사실 또 봄나물이 좀 나오는 시기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아, 예, 봄이 좀 이르고요. 내주 한 2주 정도 후에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좀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지금 이맘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량으로 또 출하가 되고 있는 나물들이 있다면 어떤 나물들이 있을까요? 아, 지금 뭐 두릅이 예년보다 좀 일찍 출하가 시작이 됐고요. 네. 냉이 주로 냉이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는 또
두릅, 취나물 예, 등이 또 취나물로, 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만나볼 장물이 또 냉이인 만큼 또 경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궁금한데요.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물량이 약 20% 정도 늘었고요. 시세는 좀 호전세가 좋습니다. 지금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2주 지나면 또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씩 또 출하가 또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반입량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을 또 방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또 지난주와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수치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삼산동에 지난주에 한 200박스, 4kg 기준 200박스 정도가 입하가 됐었는데 금주에는 250박스 1일 물동량 입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0박스 정도가량이 좀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경락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와 좀 경락가를 비교해 볼게요. 물량이 늘어나는데 시세는 사실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품 기준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였는데 이번 주에는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매사님 지금 냉이 같은 경우에는요 노지가 있고 또 하우스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 노지와 하우스에 따라서 좀 시세가 좀 크게 나고 있다고요. 예, 노지하고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시세는 지금 현재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시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노지는 작은 것들이 출하가 되면서 좀 시세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둘의 좀 시세 차이가 얼마 정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노지는 현재 좋은 것들이 22,000원대, 23,000원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하우스 거는 35,000원, 4만 원까지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매사님 사실 좀 구매력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좀 냉이는 또 봄나물이다 보니까 또 신선한 나물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 또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큰 피해를 또 입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요, 경매사님 저희가 지금 이 시세가 또 잘 나오고 있는지도 좀 평년과도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 막 조기 출하를 시작했을 때 시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시세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전년보다 약 지금 한 20% 정도 가격이 좀 상승돼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시세만 좋다면야 또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경매사님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좀 구매력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냉이는 또 봄나물이다 보니까 좀 구매력에 좀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구매력이 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 거죠? 예, 이번 주 들고 다음 주 들고 하면서 새로운 신선하고 봄 나물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구매력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힘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경매사님. 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또 열심히 산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우리 농가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사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현재도 작업을 잘 하고들 계신데 좀 더 선별을 정확하게 하시고 특히 세척을 하는 냉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기를 철저히 제거하셔가지고 출하를 하시면 저희가 고가 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믿고 끝까지 좀 잘 품질 관리 잘 해주셔서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동안 경락가 얼마에 또 전망을 하고 계시죠? 특품 기준 현재보다 좀 고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35,000원에서 4만 원대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평균가가 35,000원 정도 최고가를 또 찍었다면 다음 주에는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4만 원대로 또 예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2주 후가 또 지나고 나면요, 또 물량이 평상시보다 30%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량이 또 늘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또 품질 관리겠죠? 우리 경매사님 말씀처럼 우리 세척 또 잘해서 올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냉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1.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0.4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44,19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4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 오늘 지금 4만 4천 원대로 평균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6,975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7만 3천 원이 넘는 가격까지 이 기간 중에 나왔었는데 올해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대 1월 30일에 5만 4천 원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4만 4,192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택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평균가 3만 348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감귤도 보시죠. 오늘 284.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69.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85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천혜향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2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5,000원대 평균가, 오늘 지금 13,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4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고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대, 지난해 같은 경우 17,000원대까지 나왔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지금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간격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가격 13,225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달에도 보겠습니다. 오늘 8.9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거의 한 10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9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참달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53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31,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 오늘 지금 26,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70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월 20일부터 한 2월 초반대까지는 거의 대체로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많았었고요. 하지만 올해 가격 2월 3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2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사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3,000원, 평균가 26,762원이었습니다. 참달의 오늘의 시세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키위 하면 사실 외국의 제스프리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제스프리를 띄워놓은 그 국산 골드 키위의 반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소식인데 이 국산 키위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필요한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골드 키위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 있는 해금 골드 키위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성군에서는 토종 골드 키위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출하 창구를 단일화해서 자체 브랜드인 해금의 몸값을 높이려는 도전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해금은 2007년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골드 키위로 알고 있는데요. 품종명이 브랜드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입지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이 해금을 세계 최고의 골드 키위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해금 골드 키위 영농조합법인이 취급하는 물량 연간 무려 1,300톤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 물량 역시 2018년 10톤, 지난해는 40톤을 기록하는 등 외국 시장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수출 물량이 1년 사이 4배로 많아졌는데 우리 해금 골드 키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찾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급증한 인기가 영농법인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해금을 이렇게 찾는 곳은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첨가 회사와 연간 300톤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속상하다고 하네요.
듣는 저도 정말 속상합니다. 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수를 더 늘리거나 조합원의 출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종 키위 브랜드를 키워보겠다며 고군분투하는 영농조합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따뜻한 소식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낸 곳 대표적으로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보성군입니다. 이 보성군은 1월 초 2020년 보성 키위 과원조성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고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키위 농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규 농가의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금액을 보면 아주 화끈합니다. 무려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화끈하네요. 뭐 해금을 위해서 보성군이 직접 나서줬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이 계획대로 좀 추진이 돼서요. 맛있는 우리 토종 키위 브랜드 해금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과자 시세도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토마토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24.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95.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0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18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54,000원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31,27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1월 28일 때 참 설 즈음에서 지난해 가격도 높은 구간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후에 올해 가격이 높다가 지난해 가격 2월 11일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의 가격 23,0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7,000원, 평균가 25,14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추방울토마토 보시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13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5,000원대, 자, 오늘 16,000원대로 평균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274원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월 20일부터 1월 말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다가 그 이후부터 2월 초반대까지는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부터 올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만 원 기록했고요. 보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4,91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125.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50.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4.48톤 감소했습니다.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34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1,000원대, 오늘 지금 2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70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37,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는데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대 27,000원대입니다. 대체로 지금 지난해 가격에도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역시 2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9,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청송군이 가장 높습니다. 18,754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경락가도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 반입 물량 보시죠. 244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25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장이 품종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3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거의 15,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오늘은 1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3,33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14일까지 상승 흐름이었는데 14일 가격 1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 가격이 어제 이후로 좀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2,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21,000원대가 가장 높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23,000원대가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7일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대체로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1,533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산청군과 합천군이 모두 최고가 14,000원으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합천군이 높았습니다. 11,2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딸기 경매 상황은 냉이에 이어서 조혜담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른 명절을 맞이를 했고 또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2월이 돼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 딸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경매사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바로 모셔볼게요. 딸기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삼산동 그 부평농산의 경매사 조사목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이렇게 또 과일 공판장을 와서 한 바퀴를 싹 둘러보고 나니까요. 좀 향긋한 과일의 향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좀 최근 들어서 좀 높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는 품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제일 많이 출하되는 거는 딸기 품종이 제일 많이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오늘 짚어볼 작물이 또 딸기인 만큼 또 딸기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경매사님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들이 좀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딸기 경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딸기 지금 경매 분위기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갖고 유통이나 외식업체에서 딸기 발주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시 또 이렇게 영향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구매력이 회복될 단계는 아닌 거죠? 네, 지금 구매력은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사님 여기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지금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9년 동안 정말 힘든 상황들을 또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상황이 좀 다가왔을 때 구매력은 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3월 초에 학교 개학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영향이 좀 감소되는 3월 초쯤이면 아마 좀 회복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우리 농민분들이 어느 정도 또 출하를 또 시키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지난주와 좀 물량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이 한 5톤 정도 출하되었고 오늘은 한 6.5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반입량. 네, 이렇게 갑자기 또 물량이 좀 늘어난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딸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하방이 출하됨으로 해갖고 딸기량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당연히 경락가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와 경락가도 또 평균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기준으로 2만 원에서 2만 한 3, 4천 원대 형성되다가 저번 주말 경부터 해갖고 한 20, 30% 정도 빠져서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비와 눈 오는 관계로 인해 갖고 딸기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중매인들 전체적으로 발주 물량이 감소함으로 해갖고 딸기 시세가 약보합세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또 구매력 감소 그리고 또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시세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요. 저희가 또 평년과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작년 또 이맘때쯤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이번 시세는 좀 어떤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작년하고는 시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기라는 품목은 원래 구정 지내면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계약하면서 3월 초 되면서 또 딸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또 우리 산지 상황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농민분들께서 좀 이 시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우스 또 재배를 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없는지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전해주고 계신가요?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이 워낙 이 겨울 날씨치고는 고온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시골 농가분들이 하우스 온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지금 이 날씨 추워지는 관계로 인해 갖고 온도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딸기는 또 서늘한 기후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인데 또 1월 달에 좀 날씨가 좀 고온다습해지면서 좀 아무리 하우스 재배라고 해도 좀 영향을 받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매사님 좀 품질적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좀 모든 딸기의 좀 품질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으나 지금 저 남부 지역에서 출하되는 일부 농가들 이제 하우스 온도 관리 모함 농가에서 올라오는 딸기들은 좀 무른 현상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인천까지 또 달려왔잖아요, 경매사님. 저희 또 가락동과는 또 다른 또 출하처에서 또 반입이 되고 있는 만큼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인천의 삼산동 시장 같은 경우는 경남 옥정, 그다음에 경남 밀양, 그다음 논산, 부여, 그다음에 근교에서 딸기들이 지금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매사님 지금 아무래도 힘든 상황인 건 모든 농산물들이 또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또 농민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또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좀 출하를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까요? 예, 딸기를 잘 익혀서 따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른 딸기나 이런 걸 선별할 때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 중도맨들이 선호하는 크기나 사이즈를 잘 담아 주셔갖고 보내주시면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품질 관리 좀 선별에 또 날씨가 추운 만큼 각별히 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안의 경락가 얼마에 전망을 하고 계시죠? 지금 뭐 마땅히 뭐 크게 지금 뭐 올라가는 그런 만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약보합세로 지속되다가 3월 초쯤 돼야 아마 딸기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경매사님께서 또 아까도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화방 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3월 초까지는 또 계속적으로 좀 높은 물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입량이 또 증가를 하다 보면요, 우리 또 품질 관리에 좀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까지 좀 품질 관리에 좀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인천 삼산에서 딸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딸기의 주산지 중에 한 곳이죠. 담양에서도요, 얼마 전에 신품종인 메리퀸 딸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담당 기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담양구 농수센터 미래농업연구과장 이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뭐 이번에 개발된 이 메리킨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품종일까요? 딸기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킨은 그 11월 하순 첫 수확이 가능한 조기 수확용 딸기로서 당도가 매우 높고 산미가 적당합니다. 과실 모양이 장원추형으로 우수하고 과색은 선홍색으로 고르게 착색이 됩니다. 또한 그 과실 경도가 좋아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여 수출 품종으로도 적당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메리퀸이 그 유통 전문가 대상 시장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유통 전문가들이 메리퀸의 어떤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나요? 그 메리퀸 딸기는 그 달보드레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우수하여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신선도가 오래 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번 맛본 분들은 다시 찾는 고품질 딸기로 점차 인식되고 있죠. 네. 맛이 궁금하네요. 뭐 그만큼 개발하실 때 고민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메리킨 개발할 때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셨나요? 네, 맛있는 딸기가 답이라는 그 육적 목표로 그 당도가 높고 과실 모양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서량 품종은 과즙이 풍부하지만 공기에 저장성이 낮고 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이 메리퀸의 보급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그 지난 1월 31일 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유통 전문가 시장 테스트에서 메리퀸 품종은 품질에서 우수하여 일본 품종인 장이 품종을 대체하기에 매우 적당한 품종이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유통면에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적정 재배 면적 확대와 품질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기 신품종 메리퀸의 조기 보급을 위해 전문단지와 신품종 명품화 단지 육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데 이 담양군에서는 이 메리킨 외에도 다양한 딸기 품종들을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품종들인가요? 죽향과 담양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그 범딸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죽향딸기는 전국 재배 면적이 한 400헥타르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고급 과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동남아에서 프리미엄 딸기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담양 품종은 과실 모양이 원추형으로 달콤함이 강하고 입안 가득 복숭아 향이 깊습니다. 프랑스 등 6개국에서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딸기 농가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안정적인 수량성과 품질을 위해서는 그 품종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품종이 정확하고 병이 없는 우량 모주를 선택하여 육묘한 후 정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그 시범 재배 후 개인보다는 작목반 단위로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유통하는 것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 메리킨 딸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품목이기도 한데요. 충남 논산과 전남 담양 그리고 경남 진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딸기는요, 국내 전체 생산량의 2.4% 정도만 수출되고 있어서 이 수출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 과일인데요.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450여 수출 딸기 재배 농가들이 결성한 딸기 수출 통합 조직 K벨입니다. 네, 이 K벨이는 2018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농가들이 결성한 만큼 농가 중심의 수출 가격 결정과 홍콩 등 동남아시아 수출을 주도하면서 시장 확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농가들이 결성한 조직인 만큼 수출할 딸기 품질 역시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외국에서 우리 딸기의 인기가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올해 초 열린 이 수출 간담회에서 딸기를 대한민국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수출 시장인 태국과 국가 간 협상을 통해서 이 딸기의 관세를 40%에서 5%까지 좀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올해 딸기 수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럿이 뭉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딸기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88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6원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애호박 한 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993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5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3원이었네요. 어제와 비교해보죠. 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깻잎입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010원이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6원 정도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75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어제와 비슷한 가격이죠. 1,582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 역시 비슷한 가격입니다. 1,529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189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평에 있는 용문 농협이요, 좀 가슴 훈훈해지는 일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용문 농협이요, 어르신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신 건데요. 한 곳당 50만 원씩 난방비 총 3,15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용문 단월 원로 청년회에 각 300만 원씩 활성화 지원금도 전달했다고 하네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챙기고 또 내 지역이 잘 돼야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겠죠. 용문농협 정말 멋진 일 하셨고요. 저희도 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 오이와 감귤 그리고 배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